반갑습니다. 이노경입니다. 민간개미는 19번째 시간입니다. 경보 설비 알아보겠습니다. 화재 경보 관련 설비죠. 자, 첫 번째로 이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있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요거는 화재가 발생한 초기에 어떤 연기 이런 걸 자동으로 탐지해서 건축물 안에 있는 관계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대부분은 벨이나 사이렌을 알려주겠죠. 이런 걸 화재를 알려주는 어떤 장치를 자동화재 탐지 설비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어떤 건축물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이 감지기, 빨신기, 중계기, 수신기, 그 다음에 음향장치, 표시등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감지기, 빨신기, 수신기, 중계기 이 4개가 가장 중요한데, 감지기는 일종의 화재 발생 사실을 인식해서 경보를 올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재 발생기, 연기, 불꽃, 열을 자동적으로 감지해서 어떤 경보를 발하거나 수신기에 보내주는 어떤 장치를 말합니다. 감지기. 그래서 이 감지기는 여러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감지기 종류 이렇게 많이 있죠. 자, 이게 요 순서는 열, 연기, 불꽃 대인데 초기 단계는 연기 센서, 요게 초기 단계고, 두 번째는 불꽃, 세 번째는 열이죠. 제가 초급 분열이라고 했잖아요. 초급 분열. 초기 단계는 여기는 이온 감지기, 이온화식 스포트형은 이온 감지기, 광전자 감지기, 광전식 스포트형, 광전자 감지기, 이광, 그 다음에 불꽃 센서는 적외선 감지한다고 그랬죠? 적외선 감지기, 적외선 감지기, 불꽃 단계. 그 다음에 열 단계는 열 감지기입니다. 그래서 요 연기 센서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연기 센서는 이온화식 스포트형과 광전식 스포트형인데 그냥 이온 감지기, 광전자 감지기로 그냥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기를 감지하는 방식이죠. 화재 초기의 연기를 감지하는 방식인데요. 이온 감지기는, 이온화식 스포트형은 우리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아주 미세한 연소 물질 또는 미세한 연기를 감지하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광전식 스포트형도 마찬가지인데 연기를 감지하는데 육안으로 보일 정도, 걸린 단계에서 육안으로 연기가 보일 정도로 연기를 감지하는 거예요. 연기 양이 요 이온화식 스포트형은 매우 미미하고 여기는 제법 연기 양이 많은 상태를 말합니다. 둘 다 연기식 어떤 감지기입니다. 연기의 어떤 흐름을 감지하는 방식. 그 다음에 그 다음 불꽃 센서는 불꽃 감지기죠. 그러니까 화재지 불꽃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감지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감지 속도가 빠르고 확실하게 감지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 감지기는 종류가 많이 있죠. 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 정원식 감지선형, 정원식 스포트형, 그 다음에 보상식 스포트형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열 감지기의 종류, 열 센서의 종류 5가지 정도가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일단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세부 내용은 사실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 정원식 스포트형이 우리 보통 집에 가면은 주방에 많이 설치되어 있죠. 보일러실하고 정원식 스포트형하고 차동식 스포트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정원식 스포트형은 어떤 한 부분의 온도가, 주위 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 즉 섭씨 57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합니다. 특정한 부분입니다. 넓은 부분이 아니고 특정한 좁은 부분이에요. 보통 주방이나 보일러실에 쓸 때 있어요. 주방에서 이제 예를 들면 열이 57도 이상이 감지됐다. 그러면 열 센서가 작동하는 거죠. 이거를 스포트는 특정한 어떤 지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온도를 넘어섰을 때 감지하는 방식이요. 특정한 지점에서. 이걸 정원식 스포트형이라고 합니다. 차동식 스포트형은 이 스포트도 역시 특정한 지점인데 차동식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한 부분에서 열 효과에서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일정 상승 퍼센트 이상이 될 경우에 작동합니다. 예를 들면 보통 복도의 온도가 예를 들면 15도인데 예를 들면 30% 이상을 초과했다. 그럼 15도에 30%면 여러분 4.5도죠. 그렇죠? 15도에 30%는 4.5도죠. 355.
4.5도. 4.5도 이상 상승했다. 그러면 15도에서 19.5도. 그래 30분 이상 상승하면 작동한다. 또는 50분 이상 상승한다면 15도 같으면 7.5도 이상이 상승해야만 이게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정 상승률 이상은 차동식이라 부르고 일정 온도 이상은 정원식이라 불러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이 차동식 스포트형은 복도에 설치된 열 감지기인데 보통 모양이 차동식 스포트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얗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구멍 같은 게 없이 그냥 이렇게 매끈하게 생겼어요. 이게 차동식 스포트형 복도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원식 스포트형은 주방에 설치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구멍이 좀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요거는 보통 주방에 설치하는 것이죠. 일정 온도 이상이 됐을 때 감지하는 방식이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 위에 있는 4개하고 오른쪽에 2개 이런 거는 전부 다 일종의 열 감지기입니다. 이렇게 열 감지기. 열 감지기고 여기는 이온화식 연기 감지기, 광전식 연기 감지기는 둘 다 연기 센서입니다. 연기 센서. 요건 초기 단계, 요거는 걸린 단계. 나머지 6개는 열 단계입니다. 그 다음 불꽃 센서, 불꽃 감지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플레임 디텍터 있죠? 플레임은 불꽃이라는 뜻이고 디텍터는 감지한다는 감지기라는 뜻입니다. 불꽃을 감지하는 여기 센서가 있죠? 불꽃을 감지하는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적외선을 감지하는 방식이죠. 자, 그래서 열 센서는 5가지 방식이 있고 연기 센서는 이광 2개 있고 불꽃 센서는 적외선 감지기가 같다. 이렇게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수신기 있습니다. 수신기를 설명하기 전에 발신기를 먼저 설명했습니다. 어떤 화재를 어떤 연기라든가 감지했죠. 감지했으면 발신기를 통해서 화재 발생 사실을 수신기에 보내주는 역할 또는 중계기에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발신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발신기죠? 발신기입니다. 발신기는 뭐냐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어떤 화재가 발생했는데 수신기에서 수신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지기에서 감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먼저 발견했을 때는 여기를 버튼으로 손으로 강하게 손가락 한 개로 강하게 누르면 이게 깨집니다. 깨지면서 수동으로 화재 경보가 작동하는 겁니다. 이게 발신기예요. 그래서 여기 화재 경보가 발신하면 소리가 왱 나겠죠. 그러면 여기 수신기가 있습니다. 수신기에 이렇게 뭐 쭉 표시가 쭉 있잖아요. 이렇게요.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뭐 1층에 화장실이다. 1층에 뭐 강의실이다. 2층에 강의실이다. 3층에 화장실이다. 4층에 사무실이다. 이게 화재 발생 위치와 장소를 표현해 주는 것이 표기해 주는 것이 바로 수신기 또는 수신반입니다. 그리고 이 발신기와 수신기 사이에 중계기가 있습니다. 중계기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발신기와 수신기 사이에 중계기가 있거나 또는 감지기와 수신기 사이에 중계기가 있습니다. 중계기 있죠? 그러니까 수신기는 보통 실무상으로는 수신반이라고 합니다. 수신반. 발생 장소하고 발생 시간을 표시해주는 장치입니다. 몇 층, 몇 호, 어디에 발생했다는 걸 딱 표시해주죠. 그래서 이 수신기는 이렇게 된 경우도 있지만 어떤 큰 공장에 가면은 컴퓨터를 여러 개 설치해놓고 컴퓨터 화면에 표시해줍니다. 대형 건물 같은 경우는. 몇 층, 몇 호, 몇 호에 몇 시에 화재가 발생했다. 딱 알려주기 때문에 거기에 그걸 보고 사람이 바라보서 초기 진화를 할 수도 있고 119 신고를 하고 112 신고도 하고 그렇게 하죠. 이것이 바로 자동 화재 탐지 설비입니다. 자, 주로 4가지 구성 요소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자동화재 속보 설비가 있어요.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화재 발생 시 사람의 조작 없이 자동적으로 발생 장소를 소방관에 통보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는 거의 잘 없습니다. 이건 자동화재 속보 설비라고 해요. 탐지 설비는 많이 있는데 이런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많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통보되는 시스템입니다.
담지 설비하고 속보 설비를 구분하시고, 비상경보 설비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나 또 기타 다른 방법에서 감지된 화재를 신속하게 대상물 내부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서 대피하게 하거나 초기 진화를 쉽게 하는 설비입니다. 이걸 비상경보 설비라고 불러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비상경보 설비입니다. 시각경보 장치죠. 또는 청각장애용입니다. 예를 들면 경보가 울어도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시각경보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 막 불이 나면은 여기가 불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각장애인도 저걸 보고 불이 났구나 하는 거 알면서 대피를 하거나 진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도 시각경보 장치입니다. 화재 시각경보 장치.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여기서 빛이 번쩍번쩍 납니다. 이런 것들을 화재 경보 장치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이게 비상경보 설비입니다. 비상경보 설비, 화재 경보 설비입니다. 다음 누전경보기를 설명해야 알죠. 누전됐다는 사실을 자동적으로 알려주는 설비고, 가스 경보에는 가스가 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보 장치입니다. 이 가스는 주로 LPG, LNG 있죠. LNG. LPG는 액화석유가스고 LNG는 액화천연가스입니다. 보통 요즘 아파트에는 다 액화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죠. 액화석유가스는 여러분 LPG 통 큰 거 있잖아요. 무거운 거 차에 싣고 다니는 거. 그게 액화석유가스입니다. 그 다음에 CO2 이런 게 누설을 됐을 때 그 중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설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설비입니다. 그래서 LPG용 가스 경보기는 LPG는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보기를 바닥 쪽에 설치합니다. 그러나 LNG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이 LNG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이 LNG용 센서는 주방 위쪽에 천장에 주로 설치합니다. LNG용 가스 경보기가. 자, 이게 가스 경보기입니다. 그리고 LPG는 바닥 쪽으로, LNG는 위쪽으로. LNG는 가볍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서 이제 감지를 해서 경보를 발행해주는 거죠. 이게 가스 경보기입니다. 다음은 피난설비입니다. 피난설비. 자, 불이 났다. 대피하기 위해서는 복도를 따라서 출입물 통해서 나가는 게 제일 좋겠지만 출입물로 나가지 못할 경우도 생기겠죠. 그럴 때 각종 다양한 피난설비가 존재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합니다. 자, 피난사다리입니다. 피난사다리는 그야말로 사다리인데 대상물에 고정시키거나 매달아 놓은 어떤 금속재 설비입니다. 고정식, 올림식, 내림식 등 종류가 있는데 한번 샘플을 보겠습니다. 사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금속재죠? 금속재입니다. 이렇게 사다리 된 걸 늘어뜨리거나 위로 올 수 있죠. 늘어뜨리면 타고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길이가 7.5m짜리니까 한 2층 내지 3층 정도는 이렇게 타고 내려갈 수 있죠. 피난사다리입니다. 그 다음에 완강기. 완강기는 이 완자는 완행버스의 완자입니다. 강자는 하강한다는 뜻입니다. 천천히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이 완강기는 사용자의 몸무게에 관계없이 일정 속도로 내려갑니다. 무거워도 똑같이, 가벼워도 똑같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1초당 1.2m 속도로 천천히 내려가니까 1계층이 3m로 보면 1계층 내려가는데 약 한 2.5초 정도 걸린다 보면 됩니다. 그럼 한 5층 같으면은 7.5초. 7.5초 정도, 2.5초니까 5층 같으면 12.5초. 12.5초 정도 지나면은 5층에서 1층까지 내려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완강기라고 합니다. 보통 이 완강기는, 모텔 같은 데 보면 많이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병원 같은 데도 보면, 병원에 예를 들면 10층 건물이면 한 4층이나 3층 또는 5층, 이런 데 옥상에 완강기 또는 복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강기의 구성은 속도를 조절하는 속도 조절기, 그 다음에 로프, 벨트, 속도를 조절기의 연결부, 후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완강기 사용법인데, 여러 생겼습니다. 이렇게. 어떤 틀에, 고정된 문 틀에 고정시켜 놨어요. 이렇게 돼 있죠? 잠깐 창문입니다. 요 부분이 후크예요. 요 부분이 후크. 요 후크를 이렇게 걸죠? 여기에 이제 지지대의 고리에다가 요 완강기 후크를 딱 걸어요.
이 줄 밑에 줄 밑에 사람이 매달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줄 밑에 던지죠. 릴을 창밖으로 던집니다. 그럼 릴은 창밖으로 줄이 쭉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왕관이 벨트를 이렇게 양팔 사이로 해서 어깨 사이로 해가지고 끼우죠. 끼워서 이 창틀에 올라가서 내리면, 발을 내리고 몸을 띄우면 천천히 저절로 내려갑니다. 벽면을 타고 천천히 내려갑니다. 이제 겁이 나면 사람이 못 내려갈 수 있겠지만, 이거는 안전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후크에다 걸어서 이 속도를 일정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쭉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할 때 창밖으로 주로 대피하는 피난 설비가 왕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대입니다. 요 대자는 자루 대자입니다. 자루 모양으로 생겼다는 뜻입니다. 3층 이상에 설치하고 사용자가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오도록 설계된 자루 형태의 피난기구인데,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만약 비행기가 불시착 했다. 그러면 이게 비행기 밖으로 탈출할 때 이렇게 비행기 문에서 이렇게 바닥까지 연결하죠? 그거가 흡사하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원형을 이렇게 파져 있죠. 이렇게 구조됩니다. 구자로는 부대가 아니고 구조자루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미끄럼대와 미끄럼봉입니다. 다릅니다. 미끄럼대는 미끄럼틀하고 비슷합니다. 소방대상물의 3층에 설치하는 피난기구인데 주로 어디에 있냐면 어린이집 같은 데 3층, 4층짜리 어린이집 있죠. 이런 데 설치 보세요. 이게 어린이집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화재가 발생하면은 여기서 애들이 타고 쭉 내려가면 속도를 쫙 냈다가 2층쯤 와서 이게 완만해지죠. 전체 속도가 줍니다. 여기 속도가 좀 낮다가 다시 속도가 느려졌다가 다시 속도가 납니다. 그래서 1층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걸 미끄럼대라고 부르고, 미끄럼봉은 피난자가 봉을 안고 몸의 마찰장으로 밑으로 수직하가는 거예요. 마찰장으로.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죠. 봉을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마다 층마다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한 층 내려가면은 요 다른 데 뚫려 있습니다. 연속으로 내려가면 마찰장 때문에 손에 불이 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한 층 내려가면 여기 구멍이 뚫려서 이쪽에 가서 내려가고, 그 다음 층에 가면 또 요 위치에 가서 또 내려가고, 그래서 한 층 내려가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은 이런 설비를 보기 어렵습니다. 아주 옛날 아파트나 이런 데는 이런 시설이 있었습니다. 요즘 보통 소방서 가면 소방관들이 2층에서 잠을 자다가 비상에 걸리면 이걸 타고 1층에 착 내려오죠. 이런 것도 일종의 미끄럼봉입니다. 그 다음에 피난 로프입니다. 글자 그대로 로프를 손에 쥐고 또는 소리나 발의 마찰장에서 내려오는 거죠. 로프를 타고 내려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특수부대원들 로프 타고 하강하면서 레펠 한다고 그러죠. 건물에 진입하기도 하잖아요. 그와 비슷한 논리입니다. 그 비슷한 게 피난 로프고, 피난용 트랩은 어떤 건물의 외벽이나 지하층 내벽에 설치하는 피난 설비입니다. 자, 트랩입니다. 트랩. 외벽에 주로 설치하는데, 한번 볼까요? 피난 트랩.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기는 별로 안 좋지만, 이렇게 건물 외벽에 설치가 쭉쭉 타고 내려오죠. 옥상으로 대피했다가 타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피난용 트랩. 피난 사다리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피난교는 대상물의 어떤 옥상에 또는 중간 층에 쌍둥이 건물을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두 개의 건물 가운데 또는 옥상에다 서로 가교를 설치해가지고 상호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든 설비가 피난교입니다. 우리 영화 타워에 보면 이 피난교가 나오죠? 손예진하고 누구더라? 남주인공하고 보면 나옵니다. 그 피난교예요. 그 멋으로 내는 게 아닙니다. 주로 쌍둥이형 고층 건물에 설치하는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피난교죠. 두 개의 쌍둥이 건물이 있는데 이렇게 피난교가 있죠. 중간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끄럼대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된 것도 있죠. 이렇게 휘어진 것도 있지만 일직선으로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이건 2층에 설치된 거죠.
미끄럼틀하고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생긴 것들이 피난설비입니다. 피난설비 용어들이 비슷하니까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피난사다리하고 그 다음에 피난용 트랩 요거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구조대 개념 알아두시고, 미끄럼대와 미끄럼봉을 구별하시고, 피난교구 개념 요거 알아두시기 됩니다. 사진을 보니까 이해가 잘 되죠? 제가 사진 찾는다고 좀 애를 먹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화재 예방경비 3탄 3부 마치고 4부에서는 화재 발생 시 대응 전략 주제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